안녕하세요. 트로트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돈 안 줘서 불이익 줄 알았다. 나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번진 김호중 뇌물죄 협박 의혹. 소망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기사로는 다 담지 못한 맥락과 숨은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돈 안 줘서 불이익 줄 알았다. 교도소 안, 네모난 창문 뒤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털어놓은 뇌물, 협박 의혹. 대체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호중은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소망교도소, 이 이름은 그동안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교화 중심 모범시설, 시설과 처우가 뛰어난 곳이라는 찬사와 함께 일종의 상징처럼 소비돼 왔습니다.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주고 예배와 상담이 있는 곳, 재범률이 낮다고 알려진 곳. 많은 이들에게는 마치 희망의 교도소처럼 비춰졌던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야기가 터져나온 겁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줬다.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 소망교도소 입소는 누구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청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는 이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 선발 과정을 두고 누군가가 내 덕분이다 라며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정황, 이 한 줄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사건은 의혹 단계입니다. 법무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은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김호중이 실질적인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도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돈 안 줘서 불이익 줄 알았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거절하면 앞으로의 수감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다른 교도관에게 털어놓았고 그 고백이 교정당국과 언론에까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가 통제된 공간에서 흘러가는 사람의 시간. 이미 사회적 비난을 감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으니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설령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의 공포와 압박감은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내가 구한 거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아니, 어떤 면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애초에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구해줬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비유가 현실 속에서 펼쳐진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 바로 소망의 집이라 불리던 소망교도소라는 점입니다. 교화를 내세우고 인격적 대우를 강조하고 세미나와 공연까지 열며 우리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쌓아온 그곳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한 금전 요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교도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홍보되던 모델 교정시설. 그런데 그 안에서 입소를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입에 오르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스템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런 교도관이 다 있나 하며 해당 직원 A씨에게 향하는 분노. 그리고 왜 이걸 밖으로 흘렸나, 이 한 건으로 소망교도소 전체가 욕을 먹게 됐다는 또 다른 화살입니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뇌물을 요구한 A씨가 문제지만 그것을 외부로 알린 누군가도 결국 소망의 집에 먹칠과 똥칠을 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조용히 처리했어야 할 문제를 밖으로 터뜨려 시설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침묵이 답이었을까요? 누워서 침 뱉기를 피하겠다고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과연 더 정의로운 선택이었을까요? 뇌물죄 협박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시설 이미지를 위해 입을 닫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누워서 자신 얼굴에 침 뱉는 일은 아니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더 불편한 진실은
여기에 유명세라는 요소가 겹친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도관 A씨는 김호중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유명세와 경제력을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니까 3천만 원쯤은 낼 수 있겠지. 소망교도소로 온 걸 고마워할 테니 대가를 바라고 한번 찔러보자. 이런 계산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교도관과 한 재소자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 재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민영 교정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감시되어야 하는가, 권력을 준 사람이 약자에게 얼마나 쉽게 금전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문제를 향한 집약된 질문입니다. 돈 안 줘서 불이익 줄 줄 알았다. 이 한 문장은 재소자 김호중 개인의 두려움을 넘어 재소자라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를 상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권력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반성하고 교화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교도소는 때로는 또 다른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법무부의 조사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묻습니다. 이미 여론도 안 좋은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본인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 바로 그 질문이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밖으로 나왔다는 건 최소한 내부에서 이건 선을 넘었다고 느낀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호중이었든 다른 교도관이었든 결국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에 뇌물죄 협박 의혹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A씨가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그걸 핑계로 삼아 허세를 부렸던 건지, 실제 대화의 맥락이 어디까지였는지,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김호중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교도소와 교정당국은 그동안 어떤 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는지,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져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이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에 씻기 힘든 흠집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교정시설, 인권 친화적 처우를 자랑하던 곳, 그 이미지 위에 뇌물 요구 의혹이라는 문장이 덧씌워진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홍보와 세미나, 공연들은 한순간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행사를 열고 언론을 부르고 사람들을 초청해 보여줬던 깨끗한 예피.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일탈이 남긴 깊은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교도소 전체 구성원과 시스템을 단번에 매도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많은 교도관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하며 실제로 재소자 교화를 위해 힘써온 시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과 노력 위에 말씀처럼 한 번의 사건이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민영 교정시설 전체의 구조와 감시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돈 안 줘서 불이익 줄 줄 알았다. 이 문장이 다시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덕분에 저희 채널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았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공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